네, 오늘 저희 뉴스 직전까지 정치권이 상당히 바쁘게 돌아갔는데요. 전혜정 기자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오늘 민주당 첫 번째 경선 지역 충청 경선이 오늘 끝났는데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 격차가 벌어질 거라는 건 좀 예상 바뀝니다. 네, 이재명 지사는 그동안 비문재인계로 분류되면서 상대적 약점으로 당심이 꼽혔습니다. 네. 이 권리당원과 대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투표에서 과반을 넘기는 압승을 거두면서 어느 정도 이를 극복했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2017년 대선 당시에 문재인 후보도 충청 지역 경선에선 과반을 얻지 못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이재명 캠프는 지금 상당히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재명 캠프에서는 당심을 잡았다는 건데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네, 네거티브에는 대응하지 않고 본선 경쟁력을 강조한 게 주요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 지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이미 많이 알려진 이야기여서 네.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경선 초반만 해도 사생활 논란 등에 적극적으로 반박했는데 충청 경선을 앞두고는 전략적 침묵을 택했습니다. 네. 제가 혹시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 그거하고는 다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현안 하나 여쭤보면 제가 현안은 이제 얘기를 안 하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네, 네, 정책 발표할 때는 정책만. 네,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그러니까 워낙에 침묵을 지키다 보니까 일절 대응을 안 하다 보니까 기사화되지도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낙연 전 대표는 결국 전략을 수정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렇죠. 이 희망적인 기대를 했던 게 사실이라면서 지금 생각보다 큰 표차에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예. 이른바 명락대전으로 1, 2위 후보가 경쟁하던 분위기가 1위 후보로 쏠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큰데요. 또 코로나19로 비대면 선거운동이 확산되면서 이 전 대표의 조직력이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안전한 후보가 최선의 후보라는 점은 앞으로도 계속 강조하겠지만 선거 전략을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후보의 패배는 후보의 패배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검증의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본선에서 치명적인 결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중요합니다. 다음 경선에도 이 영향이 이어질까요? 이틀간 충청 선거인단은 7만 6천 명으로 전체 선거인단을 200만 명으로 추정했을 때 전체 10% 정도입니다. 이재명 지사 측은 당심은 곧 여론을 반영한 결과라면서 오는 12일 64만 명의 일반 국민 투표 결과도 비슷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 미리 대구를 방문하는 등 여유 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예. 워낙 살벌하고 험한 판이어서 제가 약간의 여흥 삼아 노래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내자 우리 경북 대한의 자랑. 잘하지 않습니까?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는 부인 김숙희 여사가 대구 경북을 향했습니다. 김 여사는 또 어제 충남 경선 이후 참모들에게 SNS를 보내면서 기죽지 말라 이렇게 직접 격려했는데요. 네. 이 지사는 결선 투표 없는 굳히기를, 이 전 대표는 호남 경선에서 10에서 15%포인트 격차로 따라붙으면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관건은 단일화 여부입니다. 네. 정세균 전 총리 측은 이제 단일화는 의미가 없다면서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세균 솔직히 지지율 높지 않습니다. 저희도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대통령을 뽑으면 정세균이 된다는 유머가 떠돌 정도입니다. 다만 단일화를 해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네. 단일화는 아예 거론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도 앞서 잠시 보도를 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좀 짚어주시죠. 네, 민주당 경선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힘 경선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재명 지사의 대세론이 더 확산될 경우 국민의힘에서는 이 지사를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 예. 즉 본선 경쟁력이 강한 후보가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전혜정 기자였습니다.